오늘 부의 확장 저자이죠. 천용록 저자를 모시고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 투자 시장과 관련해서 자산 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 방송 나오고 나서 사실 그렇게 몇 달 안 지난 것 같은데 네.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지금. 네. 예. 일단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엄청난 세계적인 어떤 경제적 네. 그 파문이 일어났잖아요. 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한 이 투자 시장,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확실히 불과 한 2, 3주 전 대비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왔고 불확실성은 상당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어떤 이슈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면 코로나 자체의 파급력이 전혀 예측 불가했던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해 금융시장의 어떤 신용 경색이 예측 불가했던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한 실물 경제의 상황이 예측 불가했던 3대 불확실성 이슈가 있었는데 점점 이제 코로나 확진자의 커브는 아직 잡히기는 전이지만 일정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고, 실물 경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분석이 이뤄진 것 같아요. 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정도의 2분기 GDP 감소 등을 예측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회 전체에 이제 좀 가시성이 약간 생긴 거죠. 그때는 정말 시계가 한 10cm 앞도 바라보기 힘들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뿌연 안개 속이지만 뭐 한 2, 3m 앞은 보이는 그 정도 수준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실물 경제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난 지금 뭐 말씀하신 뭐 30%, 뭐 50% 네. 뭐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GDP가. 네. 근데 이러한 상황이 됐는데 그럼 당연히 안 좋은 일들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를 해야 될 때인가에 대한 질문을 개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시죠. 예. 그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질문이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단기 트레이더 출신이고요. 굉장히 초단기적으로 주식을 혹은 이제 파생 상품이나 금융 상품을 샀다 팔았다 하던 출신인데 단기적으로 보는 뷰와 장기적으로 보는 뷰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달리 얘기하면 투자자가 지금 10년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라면 지금 뭐 1800에 사나 1700에 사나 1600에 사나 그게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많아봤자 뭐 5% 10% 정도의 차이인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 뭐 10년간 200%를 벌고 싶다라는 관점이라면 지금은 투자할 때가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자들에게는 만약 지금 단타를 치고 계시는 분이다. 지금 뭐 1400에 들어가면 1500에 들어가서 7% 8%를 벌겠다는 관점이라면 답이 굉장히 달라야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주일간의 향방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질문에 따라서 어떤 대답이 나올 수 있는지 굉장히 다른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장기 관점에서의 투자 타이밍이냐 아니냐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답은 굉장히 간단할 것 같아요. 2000 이하에서는 분명히 지금 진입 타이밍이다. 근데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 어느 정도의 현금이 있는지, 얼마나 무리하지 않을 예정인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돼서 답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기회가 된다면 뭐 단기, 뭐 중기, 장기에 대한 말씀을 다 한번 나눠보고 싶네요. 그래요. 일단 지금 우리는 이제 IMF 외환 위기, 그다음에 2008년도 금융 위기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폭락했던 자산 시장이 이렇게 다시 V자 반등을 펼쳤다라는 게 이제 기억에 있으니까 개인들이 막 엄청나게 주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진짜 출판 시장에서도 부동산 책에는 다 죽고 베스트셀러는 다 주식 관련된 책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주식에 대한 이 관심이 커지면서 막 개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빚을 내서 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단기 반등하냐 안 하냐를 맞추는 것은 사실 거의 어렵고요. 맞춘다 해봤자 확률이 50대 50에서 되게 전문가가 한 뭐 53대 47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거지 그 의미 있는 수준의 확률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인생을 베팅할 수는 없잖아요. 훨씬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자산의 몇 프로가 들어가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반등을 맞춘다 하더라도 자기 자산에 뭐 2배, 3배가 들어가 있으신 분은 어차피 10% 벌고 나와야 돼요. 너무 무섭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어차피 길게 못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하락해도 길게 못 가져가고 상승해도 길게 못 가져가고 언젠가 끊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인간인 이상 어쩔 수 없는데, 반대로 자기 자산이 1억인데 지금 5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사정이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뭐 더 떨어질지 말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0만 원 너무 적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 여기서 뭐 마이너스 50% 나면 어떻고, 사실 마이너스 70% 나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만 열려 있다면. 그래서 뭐 투하 자본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내 자산 중 얼마가 들어가 있어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본인의 관점이 중요하고, 이 모든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결국 이 위기가 한 번 더 하락을 하건 말건 간에 끝났을 때 지금보다 포지션이 더 커져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주식에 대한 포지션은, 혹은 자산 전체에 대한 포지션은 현금에서 자산으로 더 많이 온 사람이 승자이고, 최악의 케이스는 무엇이냐면은 어찌어찌 잘못 매매를 해서 결국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가장 큰 패배자들인 거죠. 이 위기는 뭐 1년이 됐건 3년이 됐건 극복이 될 텐데, 끝나고 보니 다 털어서 없다, 아무것도 없다, 나는 끝났다, 털레 이런 상황이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서 본인들이 잘 조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단기 투자자,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장기로 같이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네.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같으면 이런 그 정말 일생에 몇 번 경험하기 어려운 이런 폭락장을 네. 딱 맞이했을 때 네.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얘기 들어보면 네. 우리도 방송 댓글 보면은 참다 그냥 팔았더니 네. 바로 다음 날부터 올려서 손해보기 네. 시작했다, 뭐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네. 분도 네. 많거든요. 참다 팔았다라는 거는 사실 처음부터 투자 계획이, 투자 지평이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참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30% 이상은 절대 참을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처음부터 설계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꿈에도 꾸지 않았던 일이, 악몽 같은 일이 마이너스 30% 40% 발생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라는 건데, 사실 10년 20년을 투자하다 보면은 뭐 개별 주식은 더 심하겠지만 마이너스 50% 이상의 손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로 뭐 2017년에 나온 논문 중에 하나는 1692년부터 2016년까지 뭐 한 324년 정도를 그간 한 101 종목을 전 세계적으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 종목들이 12개월 동안 마이너스 50% 이상 손실이 났던 건을 조사했더니 제 기억으로 1032건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의 결론은 되게 명확합니다. 그때 마이너스 50%가 발생했을 때 끄는 사람이 바보가 된다. 그때는 가장 매도해서는 안 되는 타이밍이더라. 그게 넘어가고 나면 뭐 망하는 종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락했을 때가 사기 가장 좋은 기간, 혹은 최소한 절대 끊어서는 안 되는 기간이더라. 자, 그러면 단기의 입장으로 간다면 단기인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가 따로 있죠. 하락하는 중에 일찍 잘 끊어서 더 빠졌을 때 더 싸게 사는, 그러니까 정말 단타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걸 다 이겨내는 문제가 아니라 피함으로써 더 유리한 고지에 가게 되는 기술의 영역이 있다면 그쪽에서는 끊을 수 있죠. 그쪽에서는 저희도 사실 포지션을 좀 끄는 부분이 있는데, 더 유리한 고지로 가기 위해서 단기적인 승부수를 취할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무엇이냐? 최악의 경우를 면해야 된다. 최악의 경우는 이 시장 다 끝났는데 포지션이 없는 경우는 무조건 면해야 된다. 더 비싸게 사건 더 싸게 사건 어떤 상황이 됐건 결국은 다시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벌써 1800 뭐 초반대까지 왔는데, 지금 시점에서라도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것도 단기적으로 사실 뭐 다음 주에 더 빠질 수도 있고 다음 달에 뭐 더 빠질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한 2달밖에 매매를 안 할 사람들이라면 지금 어디로 가는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겠지만, 만약에 10년간 투자해야 되는 사람들은 올해 내내 저는 분할 매수하는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내내 빠져라 기도하면서 전체 자산의 어느 정도 비중을 투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뭐 하나의 사례를 들려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가지고 덜덜 떨고 있지만 그 중에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전체 자산의 주식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1억이 있는데 정말 1000만 원만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손실이 나니까 짜증나는데, 중요한 건 그 1000만 원으로 단타로 틱 따먹기를 해서 5% 10%를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30% 40% 정도를 투입해서 장기적으로 거기서 손익이 발생하도록 퇴직연금이나 이런 포지션을, 자산 배분을 조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좀 권하고 싶은 투자 패턴을 좀 보면은 네. 정말 좀 같이 투자를 하겠다, 좀 장기 보유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최소한 지금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 기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생각하고 보유를 해야 될까요? 흔히 이제 주식 영원히 가져가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뭐 영원히 가져가라는 게 영원히 가져갈 것처럼 연구를 많이 하라는 의미지 사실 뭐 영원히 가져가는 주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본인이 한 3년, 5년 후를 바라볼 수 있어서 그에 맞는 계획을 짜서 진입을 한다라면은 이런 하락장은 굉장히 좋은 찬스인 것 같아요. 뭐 비단 주식뿐만이 아니라 여러 자산 배분에서 특히 아까 드리던 말씀에서 이어가자면 자기가 주식하고 있는 돈보다 퇴직연금에서 예금 수익을 받고 있는 금액이 대부분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 그걸 좋은 자산 배분을 통해서 수익률을 뭐 8%, 10%라도 발생시키는 게 사실 액수적으로는 훨씬 더 큰 임팩트를 일으킨다, 영향을 일으킨다. 그 점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5년, 10년 정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부분 사람들이 네.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네. 뭐 대부분은 아니겠죠. 근데 많은 포지션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들어갔다 사실은 이게 좀 이렇게 단기 반등하면 네. 빠져나올 거를 네. 생각하고 네. 하는데 네. 사실 그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완전히 다른 이제 기술의 세계죠. 저는 말씀드렸지만 트레이더인데 트레이더들은 장이 오르건 빠지건 그 안에서 어떤 뭐 변동성을 먹는다거나 본인의 이제 예측이나 대응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건데 그거는 주식 투자랑은 굉장히 다른 길이에요.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면 투자란 무엇인가를 바라보면 누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레이 달리오가 지나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되게 저도 새롭게 정리를 했는데 투자란 목돈을 넣어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사는 것이다. 즉, 뭐 건물이라고 친다면 혹은 뭐 배당이나 이자 소득이나 또 월세라고 친다면은 내가 1억을 넣어서 매년 1,000만 원씩 나온다거나 3년 후부터 1,200만 원씩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돈이 앞으로 흘러나올 장기간 흘러나올 구조를 지금 목돈을 넣어서 사는 거죠. 근데 그 목돈은 제가 과거에 또 모아온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벌어서 갚을 돈을 지금 목돈으로 땡겨온 다음에 그걸 통해서 다른 현금 흐름을 또 사는 거죠. 내 현금 흐름을 다른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과정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현금 흐름을 구비해 놓고 또 다른 현금으로 또 바꿨다가 또 여러 현금 흐름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고 또 개선시키고 뭔가 굉장히 싸지면 저 현금 흐름을 싸게 담고 더 높은 현금 흐름을 갖다 담고 그걸 일평생 교환하면서 계속 더 강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투자자의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워런 버핏의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트레이딩, 단기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그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굉장히 미세한 영역들을 아주 작은 영역에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세상의 흐름에서 약간 굉장히 짧은 이 거래를 하는 행위이고 투자란 그 현금 흐름을 읽어서 장기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고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식을 사기 전에 내가 과연 트레이딩을 할 것이냐 아니면 투자자가 될 것이냐를 먼저 생각하고 그렇죠. 그거에 맞는 어떤 계획을 세운 다음에 뭐 사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지금 구분을 안 하고 일단은 그러니까 투자라고 생각하면서 단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돈을 못 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사실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도박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트레이딩도 물론 이제 전문가 영역이라면 그 미세한 시장의 움직임과 그 근원들을 막 파헤침으로써 어떤 기법들이 있을 거예요. 통계적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냥 무작정 도박처럼 지른 게 아니라 또 도박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최소한 포커를 치시는 스킬이 분이면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통계치를 다 외우고 도박을 하세요. 나에게 유리한 통계일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됐을 때 하는 행위인데 물론 현금 흐름을 읽을 수는 없지만 스킬이 필요하고 부동산을 친다면 약간 떴다방처럼 하루 종일 그 규제와 어떤 호재와 그 지역의 특성 같은 걸 연구해서 파고드는 어떤 전문직이지 일반인들이 매일매일 그냥 투기로서 장난으로 하다 보면은
포지션이 너무 커지면 오래 못 들고 가고 너무 작으면 의미 없이 시간만 많이 쓰게 되고 또 이런 하락장이 아니어도 트레이딩은 얼마든지 뭐 또 똑같이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래서 질문 자체가 단타로서 이틀 들고 갈 건데 장 오르냐라는 질문이냐 아니면 10년 들고 가고 싶은데 지금 살만하냐라는 질문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 지금 상황에서 이제 좋은 가치 투자를 하려고 가치 투자를 하고 오래 보유를 하려면 정말 네. 좋은 거를 사야 되잖아요. 네. 보통 지금 고르는 그 기준들을 보니까 네. 낙폭 과대, 네. 그 다음에 하나는 뭐 좀 그 우량주, 앞으로 좀 네. 괜찮아질 네. 이렇게 좀 나누는 것 같은데 어느 네.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우량주가 낫죠. 제가 봤을 때. 우량주는 또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걸 또 동학개미 운동을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개인들이 굉장히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많으시잖아요. 이 자체는 너무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 고인물에 계시던 이 단타를 어설프게 단타를 하시는 분들과는 달리 이런 뭐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서 수준들이 굉장히 높아지시고 약간 인내심이 많아지신 분들이 이번 기회에 들어가면 참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굉장히 건전하게 접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성공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특히 소형주가 아니라 우량주를 투자하면 최소한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아웃돼서 또 털레 걸어나갈 영원히 주식 투자를 포기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주식을 오랫동안 들고 가면서 공부할 거리도 많고 흥미를 느낄 요소도 많고 향후 투하 자본을 훨씬 더 늘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우량주를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의미에서 낙폭 과대주보다 업사이드가 더 적지도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많이 반등했죠 지금. 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또 기초적인 질문, 네. 우량주의 개념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네. 나는 괜찮은 주식 타고 미래성이 있고 괜찮은 네. 주식을 샀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또 보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어려운 얘기죠. 우량주의 관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신데 이 돈을 10년이 아니라 50년 후에 물려줘야 된다. 내 손자에게 물려줘야 된다라면 어디에 넣을 것이냐 하면은 굉장히 이 답이 간단하잖아요. 50년 후에 망하지 않았을 것 같은 회사가 설령 돈을 못 벌고 마이너스가 났다손 치더라도 배당 좀 받고 우왕좌왕하면 내 자산을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는 곳이 사실 우량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자산을 훼손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설령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절반이 망하고 엄청난 공포들이 몰아치더라도 그래도 그 회사는 안전하겠지 싶은 곳이 우량주인데 그렇게 보면 지금 투자하고 계신 종목 중에 상당히 많은 종목이 필터링 될 것 같아요. 일단 규모도 좀 커야겠네요. 규모도 커야겠죠. 네.